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 법원직 한국사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둑을 하면은 하나하나의 수들을 복귀하듯이 우리의 문제들도 복귀하면서 한번 우리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 둘씩 저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2023년 법원직 한국사 기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래요. 놀라움이었어요. 좋은 놀라움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법원직 한국사 기준으로는 역대급 최고급의 고난이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업 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법원직 한국사는 비교적 평이한데 근데 꼭 그렇다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함부로 이거 전략 과목이야 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출제위원들이 전날에 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부부싸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 이번에 한국사 시험은 좀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법원직에서 헌법이 그런 역할을 맡았더라고 하면은 이번 법원직 한국사가 바로 그런 악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이 시험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었냐?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법원직 한국사 시험은 단원별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대단원별로 나눠보자면요. 선사 초기 국가 한 문제 그리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대동기, 근대,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비교적 대단원별로는 고르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물론 앞부분은 조금은 한두 문제, 많으면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까지는 보통 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비중이다라고 잡아두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난이도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제가 자체 분석하여 난이도를 한번 파악해 본 거거든요. 문제별로 난이도를 보니까 난이도 상, 중상, 요 부분 합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하면은 난이도 상, 기존에 있었던 법원직 한국사 난이도 상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는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상정을 해 보니까 25문제 중에서 적어도 한 19개 정도까지는 맞아야 합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최소한의 기준 70점대 중반. 그래요. 조금 나이브하게 잡아도 합격을 위해서는 법원직 한국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70점은 이상은 최소한 맞아야 되겠다. 물론 다른 과목들이 좀 수월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한 80점대 한 초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직 한국사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해설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법원직 한국사 책형 여러 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1책형 기준으로 제가 이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 중하에서 하까지의 문제들은 제외했어요. 본 해설에서. 이거는 사실 모든 강사가 다 찍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해서 다 봤었던 문제 패턴이나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난이도 중, 그 다음에 중상, 상 이것을 중심으로 이 해설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본 해설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총 15문항이에요. 1책형 기준으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이 시간대에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기대하시고 here we go. 가보자.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실제 2번 기출에서 나왔던 거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실제 문제에서 출제된 건데 자, 이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인데요. 다음 법령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실시됐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토지의 소유자는 어쩌고 총독 나왔어요.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이것 봐라. 토지 얘기하는데 소유 얘기 나오고 조선 총독 어쩌고 저쩌고 신고해야 된다. 이거 우리 봤었던 거네. 바로 봐요. 토지 조사 사업인데 이 문제는 우리 임진석 한국사 기준 오후순환 1회차 때 이거 봤었거든요. 물론 이 사료는 너무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들 많이 검토하셨을 거예요. 이를 바탕으로 근데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당시의 사실, 당시 1910년대의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시대를 유추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시대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시행될 당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야 이거 뭐 똑같은 문제 아니야 거의 사실상. 그렇죠? 보기만 좀 변형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보기 4개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법한 게 바로 이제 3번이었을 거예요.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자, 일단 기본서에 비슷한 사료 당연히 수록해 놨고요. 시기별로 정리를 할 때 제가 한국사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해가지고 시대별로 주요 주제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로 또 정리해서 배부해드리기도 했었어요. 토지 조사 사업이 여기 있고 1910년대에 있었던 모습, 그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1910년대 이건 시크릿 노트죠? 제 교재입니다 물론. 자, 1910년대 우리가 지금 봤었던 거에 이상설의 대한광복군 정부 얘기가 보기에 있었더라. 어딨나? 여기 있네요. 2번에 있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지 뭐. 나머지를 보자면요. 자, 여기서 소개하긴 했는데 1910년대 소개하긴 했는데 이거 30년대 후반의 일이다라고 봤었죠. 이건 중일전쟁 발발의 계기로 소련이 이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 이거 일본이나 착각할 수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제로 이주시켰었던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기를 물어봤었어요. 그래, 이게 보기에서 등장하는데 4번에서 조금 이거 뭐였지? 이거 10년대 아니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이런 어줍지 않은 함정에 넘어가진 않았지요. 자, 그 다음에 국민부 조선혁명군 요거 1920년대 후반에 삼부통합운동으로 봤었던 거고 보기 기출에서 당연히 나왔었던 거예요. 자, 신여성 여기 있잖아요. 그지? 자,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신여성 삼천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는 모습이다. 이거 1920년대거든요. 삼천리는 우리가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신여성 요거는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있었던 천도교의 활동으로 살펴봤었고 이는 소년운동 관련한 천도교의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악해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보기를 앞서 이 문제는요. 2번이 너무나 명확한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소거해도 되는데 3번이 조금 애매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2번을 확신을 갖고 3번을 소거하시면 되는 문제였었던 겁니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가나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자, 근대 시기 때 사건 2개를 주어지고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 시기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래, 뭐 보기에서 뭐 이렇게 나왔겠지. 뭐 이런 패턴의 문제 우리 문제에서 풀었거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풀었었던 패턴. 물론 주제는 좀 달라요. 유사 적중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각각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 맨날 풀었었던 패턴이다 이거야. 근데 이 사건은 오히려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거.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은 공부를 했으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기들이고요. 리을에 있는 보기가 이게 어디였더라? 요렇게 느꼈어야 정상이야. 그렇게 느껴도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에 있는 게 조선 책략 유포와 관련한 내용이고요. 나의 얘기가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을미의병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국모의 원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병이다. 그래서 을미의병이다. 이거는 김홍집이 유포한 황준센의 조선 책략.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봤었어요. 일단 김홍집의 조선 책략 유포의 결과 나왔었던 게 조미소 통상 조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요게 가에 있었던 거고 조선 책략 유포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요 다음에 을미사변에 따른 을미의병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명성어 죽었었던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의병이다. 그래서 요게 나였었던 거죠. 그치? 이렇게 뭐 시기를 파악해서 그 사이에 있는 일을 골라주면 되는 거였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제 노트, 시크릿 노트에 조선 책략. 그래, 이거 유포가 되었다.
이 유포의 결과가 이거였다라고 봤었잖아. 그래서 시기를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라고 봤었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거문도 사건이 있었다. 보기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교육입국조서 반포되었다. 요것도 보기에 있었잖아요. 또 을미사변의 결과 일어났었던 을미의병이 이렇게 있더라. 관민공동회는 어디 있어? 관민공동회는 이거 독립협회 활동으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으로 정리를 하자면 독립협회 활동은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 기출 문제에서 요거를 제외할 수 있겠다. 그치? 예. 니은과 디귿은 2차 갑오개혁과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으로 우리가 사이에 있는 일로 파악해 봤었던 내용이고요. 리을이 문제인데, 자, 리을도 우리 시크릿 노트에 사실 들어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 있단 말이지. 나철 5기호 대종교를 창시했다. 이게 이제 국권 피탈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단군을 불러오는 거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었다. 자, 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자, 요 두 가지가 맞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거 찍고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리을 아리까리에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조금은 아리까리에 보였지만 사실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자, 시대를 물어봤어요. 자, 이 사료를 보고 이 시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쭉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지금 향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향리 얘기가 나오는데 중방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방이다라고 하면은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기구지요. 그 다음에 도병만옥사, 이 도병마사가 유추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원종이라는 고려 후기의 왕으로서 이런 왕이 있었지. 이 원종은 충자 왕들 등장하기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거든요. 예, 조선시대 때에는 이러한 칭호를 받는 왕은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 급제하여 향리, 조선시대 때에는 향리가 사실상 과거의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가능했다. 물론 이거는 법원직 시험 난이도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중방, 도병마사 이런 것들 고려시대에 봤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지방행정제도 및 중앙정치조직 이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이미 봤었어요. 사순환 문제에서 5도 양계, 8도 나누고 이런 거 설치했다. 이거 뭐야? 이거 고려다. 이건 조선이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을 나누어서 파악하자라는 걸로 우리가 연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 이거 유사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지금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제도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크릿 노트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자, 이거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도고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도란 말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에 있는 것 주현이 속현보다 적었다. 속현이란 게 존재했다라는 게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에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 고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봤었거든요. 파견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하지만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어요. 아,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을 비교하는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디귿에 중서문화성의 낭사는 어서대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중앙정치제도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이에요. 리을에 전국을 8도, 고려는 5도 양계. 그래서 이건 조선이구나. 자, 그러면 고려와 조선을 비교해서 나누어 파악하는 이런 문제였었어요. 통치체제를 중심으로 마치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답을 골라주실 수 있겠죠. 6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자, 이것도
시기를 물어봤어요. 시기. 이 시기가 언제이냐. 이런 걸 물어봤죠. 문화적 특징이래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단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은 담배에서 그냥 끊어야 돼. 예, 담배.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외래작물이었잖아요. 담배. 그죠? 예, 뭐 고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 막 들어왔잖아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그래. 조선 후기의 특징을 여기서 골라봐라. 친절하게도 보기에는 3개밖에 없네요. 시기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담배 주어지고 우리 사순환 7회차 때 이거 문제 풀었거든. 아니 뭐 다 풀었어. 문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군요. 그래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었던 문제 패턴이에요. 다만 요 내용만 살짝 바뀐 거지. 백과사전, 사설, 시조 이거 다 있잖아. 일단 담배가 보급되었다. 조선 후기에 외래작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치?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 예. 백과사전류의 저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내용까지 우리가 봤어요. 여기서 내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치? 자, 백과사전이라는 단서가 나왔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담배가 나오고, 이거 전황이라는 단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또 주어졌어요. 예, 여기 있잖아. 전황이라는. 그치? 예. 화폐가 보급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조선 후기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에요. 아, 우리 다 봤네. 사설시조 뭐 당연히 있겠지. 조선 후기 문화편에서. 이미 다 봤었던 내용이다. 자, 근데 말이죠. 디귿에 보니까 주자소가 설치되어 개미자를 비롯한 다양한 활자를 주조하였다. 이거 어디서 봤냐? 쭉 보자. 조선 전기에서 태종 때 개미자와 세종 때 경자자, 갑인자 이거 2가지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물론 세종 때 갑인자를 중심으로 이게 더 중요도가 출제 빈도는 조금 더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이 봤거든. 에? 뭐 암기 팁으로 우리 봤어요. 태종은 개 같고 세종은 경기나 갑이다 해가지고 이제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 이거 다 외웠거든요. 그렇지? 이게 뭐야? 다 조선 초기 아니야? 전기잖아. 그래, 이거 뭐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 전기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보는 이런 문제로 조선 후기랑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디귿은 아니고요. 그래요. 이렇게 파악해보시면 되겠구나. 넘어가 보자. 뿅. 7번 문제입니다. 가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자. 가지역이 나왔어요. 그래. 이런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삼순환 때 우리 봤거든. 지역사로 해가지고 몽골의 대군이 경기 지역으로 침입하자 몽골이 나왔어. 최이가 제추되신 들 물론 시험의 주요 포인트는 아닌데 최이는 최우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어요. 왜? 강원도 천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최이는 누구지? 그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 그렇지? 아는 걸로 풀어. 몽골 침입 때 천도 의논했다. 그렇잖아. 몽골이 침입해서. 강화도 천도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럼 강화도 지역에 해당하는 것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강화도 지역과 관련한 문제를 봤는데 우리가 삼순환 때 근데 일단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억에 동령부가 설치되었다. 뭐지? 자, 우리 삼순환 지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별로 뭐 강화도도 봤고 여러 가지 봤어요. 평양에서 뭘 봤냐면은 이런 거 빈칸해가지고 쭉 요거 봤어요. 동령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빈칸 만들어가지고 봤거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럼 이거 뭐 평양 지역이다 라는 걸 우리 이미 학습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동령부와 관련해서 당연히 시크릿 노트, 그 다음에 기본서에도 등장합니다. 서경 지역이다 라고 봤잖아. 그치? 그리고 지도도 이렇게 기본서에 소개해 놨어요. 통령부 설치,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예, 이런 것들 빼앗겼다라고 우리가 봤었거든. 그 다음에 보기에서 보니까 지금 디귿에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망이망소이의 난 역시 지역사에서 봤어요. 공주 지역이다라고 해서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공주 명확소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이거 나온다라고 봤었거든요. 그죠? 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 소도 중요하다. 그리고 공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던 주제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 오답으로 제거할 수 있잖아 일단.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니은이 문제예요. 니은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거든. 조선왕조실록 4구가 세워졌다. 자, 니은은 법원직 기존 한국사 출제 기준으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꽤나. 일단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단독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고의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패턴은 타 직렬 기준으로도 지엽적이야. 법원직 한국사에서는 당연히 언급된 적도 없고. 자, 그러면 이거 못 풉니까? 아니잖아. 소거했잖아. 그러면은 정답 없음이 보기에 있나?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 임진석 한국사에서는 소개 안 했습니까? 예, 사실 조금 있기는 해요. 뭐가 있냐?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당연히 정리하긴 했었어요.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다라고 했는데, 예, 기본서의 내용이 있기는 해요. 기본서 223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5대 사고다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산 이런 거 나오거든. 정족산, 정족산 이런 게 반복이 돼요. 자, 정족산이 강화도예요, 사실. 그치? 이거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서를 정말 꼼꼼히 봤다면 정족산, 정족산, 강화도, 뭐 문수산성, 정족산성 막 이거 강화도 뭐 저쪽에 흥선대원군 때 막 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흥선대원군 때 병인양요에서 정족산성 이런 게 나오거든. 몰라도 돼. 이게 강화도인지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 교재에 유사 내용이 있기는 했었다라는 거야. 네. 없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구나. 8번 문제 볼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자. 최현배, 이국노 등이 중심이 된 가는 표준어 및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언어 얘기네. 한글 표준화. 한글 표준화. 일제는 1942년 검거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글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뭔가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런 활동이 있었는데, 근데 검거되고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지? 자, 요거는 제가 사순환 11회차 때 판서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도 했었어요. 우리 글을 연구하는데 국권피탈기 때 국문연구소 그랬다가 1910년대에는 무단통치라 없고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각각의 포인트를 기억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그중에서 일제강점기를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뭐야? 그 전에는 국문이었고 그 다음은 조선어라는 표현을 쓰더라. 그 다음에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였다가 조선어학회가 해체되는 이런 사건으로 1940년대 일어났었구나. 그래. 여기 있잖아. 1940년대 우리 글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이거. 조선어학회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 보시고 요거를 제외할 수 있는 거야. 국문연구소. 국문이란 표현은 일제강점기 전에 있었던 표현이란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보자면 사실 시크릿 노트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개벽과 신여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봤었거든요. 개벽. 그지? 그 다음에 어린이날과 관련한 내용. 예, 요거는 천도교의 활동으로 우리가 봤었던 내용으로 사실 다뤘었던 주제예요. 1920년대 천도교의 활동이다. 그거 먼저 볼까? 개벽 신여성 이거 천도교 활동으로. 그지? 소년운동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권피탈기 때 국문연구소 있었고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학회 이렇게 봤었고 우리의 표준어를 제정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에는 검거되며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 예, 일제강점기 문화편 주제에서 요거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렸었거든. 그래. 이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풀 수 있었던, 당연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예요. 기억 이후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문제 난이도가 꽤나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사료가 길어. 그죠? 자, 사료는 누차 강조해드렸어. 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사료 당연히 나온다. 사료는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했었지. 키워드를 믿으면 돼요. 내가 공부한 게 있다 이거야. 대한제국 대황제. 그래. 대한제국 출범 이후구나. 그리고 뭐 프랑스 무슨 뭐 외교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나 봐. 뭐 증거래. 뭐야? 조인했다고 하는데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졌다. 위협을 받아 강제로 이루어졌다. 이 조약은 이 일은 불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다. 그래. 일본인들이 강제로 조약이 성립되었고 불법 조약.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늑약이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뭐지?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을사늑약과 관련한 그죠? 을사늑약이다라고도 얘기했었거든. 그래, 외교권을 빼앗기고 통관부를 설치하게 된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료에서. 그렇죠? 사료 분석이 일단 기본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기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을사늑약 이후의 사건을 골라봐라라는 건데 2번에 이사청의 관리가 파견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이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되게 어려운 문제인가 봐. 그래서 제가 4순환, 5순환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속어법 하라고, 속어법. 응? 난이도를 높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출제자의 아주 그냥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은 평범한 문제스러운데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걸 하나 쓱 집어넣어. 속어하면 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거를 보란 말이에요. 다른 단서를 바탕으로 이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지? 1번, 3번, 4번 여러분들 다 봤었던 내용이에요. 물론 3번 보기는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당연히 이것도 봤었던 내용이다. 볼까요? 자, 일단 선후관계, 을사조약과 관련한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문제 패턴은 4순환 9회차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4번에서 다뤘었던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라고 하는데 이전의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지, 파악하는 거야. 러일 전쟁 배경으로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기에 있잖아요, 이거. 그렇지.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 그리고 다음에 을사늑약이에요. 자, 전쟁 중에 체결된 게 이거고 전쟁 중에 체결된 게 이건데 전쟁 끝나고 나서 일단 러시아랑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런 국권피탈 조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후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을사늑약 이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러시아 용안포를 점령하고 이거는 러일 전쟁 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오답이지. 1차 한일협약 고문 얘기 나오는 그거 1차 한일협약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이죠. 1차 한일협약 그리고 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이기도 하단 말이지. 그래, 그 이후구나. 그러면 풀어보자 이거야. 어라. 요것도 이전이네. 그러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틀렸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조금 흘렀던 사람들은, 수험생들은 1번, 3번, 4번을 제외해도 2번이 내가 모르는 거라 이거 찍어도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했을 거야. 그래, 그럼 찍으면 돼.
그건 답이 요거였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속어법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난이도는 약간은 높게 느끼는 문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뭐든 골라보자. 이 뜨거운 감자가 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사람이 관리인가 봐. 지방의 관리인가 봐요. 평택, 뭐 제 고향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수령을 지냈대. 그래, 이 지역 수령 얘기하는구나. 뭐 할 거냐? 칠사를 먼저 할 겁니다. 뭐야? 수령 칠사. 임금이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칠사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고 있어? 대답을 하겠죠. 여기서 대답 못하면 왕이 물어보는데 완전히 지금 나가리 되는 거야. 자,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 이분도 아마 이 암기팁 생각하지 않았을까? 수령칠사의 문제는 사실 법원직 한국사에서 직접 물어본 적이 없어요. 수령칠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었냐면은 수령칠사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우리 법원직 한국사에서. 왜? 기존에 이거 근처에도 간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제해서 연습을 시켰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수령칠사 요 내용을 보고 이게 수령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다라고 해서 오순환 때 요 문제를 풀었어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예측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자, 당연히 수령칠사 언급인데 내용을 물어봤자 여기서 기본서에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레벨업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외워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거든. 외워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암기 팁으로 친절하게 농업을 증진시키고 부역을 균등하게 간사물이 제거하고 호구를 증진시키고 사송을 공정하고 간략하게 그 다음에 군사훈련 및 군학 유교학문을 진흥시켜라.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 뭐 그냥 빼박이지 뭐. 그렇지. 그렇잖아. 혹시 몰라서 이게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 암기팁도 이거 쉽잖아. 그래가지고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선생님 수령칠사 문제 이게 이 농부 간호사군학 이게 그냥 막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그래 나왔잖아. 아니 수령칠사 암기팁도 있고 여기 기본서에 2번씩 나오고 문제에서도 살짝 다르고 이거 뭐 난이도는 꽤나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난이도는 지엽적인 문제인데 사실 제 수업 따라오셨다면은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농부 간호사구나 농업을 증진시키는 거겠지. 내용 보니까 부역을 균등하게 균등하게 그죠? 자, 균등하게 호구를 증진시킨다. 그치? 간호사, 사송을 간략 공정하게. 그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적중했었던 문제가 바로 수령칠사. 이번 법원직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다면은 맞출 수가 있었겠구나. 12번 문제. 다음 조약 조인된 시기 연투에서 가장 옳게 고른 것을 골라보자. 이것도 살짝은 지엽적인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일단 요 조약을 직접 다룬 적이 없었어. 법원직 한국사에서. 자, 이거는 뭐냐면요. 미합중국, 미국이죠? 미국의 군대를 대한민국 영토 내에다가 배치한다. 이게 뭡니까? 일단 이걸로 보자면은 이거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에요. 사실 시크릿 노트에도 있긴 했었어요. 주한미군의 법적 주둔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다라고 했었죠. 여기 좀 잘못 났네. 10월입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 요거를 파악하는 건데 사실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주제예요. 이런 것들을 좀 다 골라서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면 되는데 6.25 전쟁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는 건데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약간 보기는 했었어요. 6.25 전쟁 물론 이거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건 정전협정이거든요. 사수한 12회차에서 그래 정전협정 70주년이라 정전협정 관련된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전협정 나올 거라 예상을 한 것 같아. 생각을 한 것 같아. 출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비튼 것 같아.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조인된 시기. 그래 이거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다. 정전협정으로 혹시나 헷갈리더라도 풀 수 있어. 뭐 여기잖아. 자, 근데 말이지 문제가 이거를 발췌견으로 봤으면 틀린 거야. 발췌견인지 4.4.5입견인지 2차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4.4.5입견이죠. 발췌견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개헌이다라고 봤었고 4.4.5입 개헌은 이거는 끝나고 나서다라고 봤었거든요. 2차 개정헌법이잖아. 요거 다음에 2차 개정헌법은 헌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제헌헌법 다음에 발췌개헌 4.4.5입 개헌 이렇게 되잖아. 그죠? 두 번째 있으니까 발췌개헌이 2차 개정이죠. 개정을 두 번째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정, 두 번째 개정이겠지. 그치? 이걸 헷갈렸으면은 나를 또 못 찍고 다를 잘못 찍었을 수도 있는 문제 패턴이긴 합니다. 자, 요 문제도 조금 난해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14번 문제예요. 가나다라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이건 뭐 고대 시대 때 각종 해당되는 그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인데 보니까 남북국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과 기존 삼국시대 그 전에 있었던 게 조금 섞여 있어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게 일단 다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눠보려고 했더니 자 가가 신라 하대 나가 신라 중대 있죠. 쉽네. 라가 문제야. 선왕 시기의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자, 요거는 통일신라예요. 요거는 발해예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발해 시대를 파악하는 이런 문제 패턴. 요게 관건이었었던 문제. 요거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쿵 올라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이런 문제는요. 이미 비슷한 패턴으로 당연히 풀어봤어요. 근데 신라와 발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가 일단 한국사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봤었거든. 뭐라고 봤냐? 지금 여기 통일신라고요. 여기 발해인데 이거 시대 선후 관계를 어디에 매칭되는지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렸어요. 성덕왕 시기와 무왕 시기 여기가 겹치는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라는 걸 봤었어요. 그래? 시크릿 노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봤었거든. 뭐 발해 무왕 시기에 신라 성덕왕 시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었어. 그래서 자 성덕왕 시기 여기 같으니까 지금 보기에 신문왕이 어디 있어? 그지? 다시 신문왕이 나에 있고 선왕이 라에 있죠. 신문왕이 나에 있어요. 발해 선왕이 라에 있어요. 신문왕은 성덕왕 앞에 있고 선왕은 무왕 뒤에 있으니까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수업 시간 때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시대순으로 나열하는 문제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게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고 후삼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지? 후삼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기로 넘어가는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요거는 LI 10세기 초 분열기. 그지? 그 다음에 선왕은 9세기. 몇 세기별로도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은 난해해 보이지만 우리가 배웠었던 것들, 그 다음에 순서를 조합하는 문제를 누차 강조해 드렸거든요. 예, 이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예요. 기억을 비판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근세 조선사에서 유영원이, 이수광, 정약용. 이 사람들 실학자들인데? 그지?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확실히 알잖아. 그죠? 이수광, 뭐 지봉유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지었었다. 뭐 박지원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 뭐 실학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근데 결국 적지 않대. 후쿠다 노쿠조, 누군진 모르겠으네 일본 놈 같아요. 조선에서 봉건제로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조선에서는 이런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다. 라고도 봤었거든요. 자, 뭐 오순환 1회차 사료 문제로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의 발전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봤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더라도 다른 나라와 특징적인 다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민족과의 발전 법칙과 구별돼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내용을 파악하시라. 지금 이게 뭐냐면요. 사회경제사학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지. 발전. 일본처럼 니들 조선은 이런 봉건제도 발전을 겪지 않았어. 우리도 발전한다. 그런 일본의 봉건제도 발전 양상은 꼭 같지는 않다. 사회의 보편적인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발전 법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 경제사학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그 사회 경제사학과 관련한 사료를 기본서에서 이렇게 파악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비판한 사례다라고 하면은 사회 경제사학을 찾아라 그 얘기예요. 자, 사회경제사학을 찾아라. 그러면은 답은 1번에 있겠죠. 백남은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경제사학과 관련해서 민족주의 사학인지 사회경제사학인지 실증사학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패턴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연습을 하기도 했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예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전제상정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했어요. 봤더니 지질의 고척이 남쪽과 북쪽이 같지 않대. 땅이 뭔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전품의 분등을 팔도를 통한 표준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대요. 나누어야 된대. 토지를.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6등급으로 나눈대. 키워드 조합해봐. 전분 6등법. 그치? 그럼 이거 뭐야? 여기서 임금은 누구예요? 응? 나와라. 야. 여기서 임금은 이거 전분 6등법과 관련한 세종시대 때 공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분 6등법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토지제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 패턴이거든요. 시기. 그러면 임금, 이거 세종 때 공법이에요. 전분 6등법, 뭐 연분 9등법 이런 거지. 자, 요거를 조금 확장하면은 언제야? 조선 초기 또는 전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조선 전기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구나. 자, 1번과 2번은 쉽게 제낄 수가 있을 거예요. 삼포외란, 이거는 언제다라고 봤었냐면요. 중종 때 임진왜란 그 전에 배경된 사건으로 여러분이 봤었던 내용이고, 병란도는 이거 고려시대 때 국제무역항이잖아요. 그렇지? 3, 4번 가지고 고민하셨을 거야.
농가집성.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뭐냐? 그지? 농가집성, 농서를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따로 정리해드렸거든. 고려시대 때 농상집요. 고려 후기 원으로부터 들어왔죠. 조선시대 때 농사직설. 세종 때. 그지? 조선 후기 때 농가집성. 세 가지 농서, 이거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선 후기구나. 그 다음에 4번에 경시서. 예, 요게 정답이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이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건 일단 조선 후기다 이거야. 자, 이런 문제 패턴은 우리가 이미 연습했었어요. 물론 이거 공법으로 낸 건 아니긴 한데 과정법으로서 이 시대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것, 당시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파악했었고 농서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걸로 강조해서 여기서 사순환 때 이거 문제 기출 변형 문제로 우리가 풀었었거든. 그렇지? 그래서 농사직설, 농상집연지 조선 후기 때 농가집성인지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이거 정리해 드렸거든요. 네. 그거 지금 패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경시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 조선시대 때 상행위 감독관청으로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 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기관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임금이 말했대요. 보니까 지금 이 임금이 말이지. 사만을 통일했대. 그렇구나. 훈요를 지어. 누구야? 후삼국을 통일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걸 어떻게 합니까? 사만 통일 이거 얘기를 보고서 삼국 통일인지 후삼국 통일인지 어떻게 합니까? 훈요 10조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자, 기업기간. 재위기간이겠지. 왕건이 재위했었던 시기 때. 자, 우리가 태조 왕건과 관련된 문제 사순환 3회차 때 이렇게 봤었어요. 왕이 뭐 25년 이거 뭐 그대로 나왔네. 그죠? 예. 그래. 태조 왕건 재위 시기 때 있었던 거 골라보라 라는 건데 우리가 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긴 했거든요. 근데 왕건의 본격 국내 정치를 중심으로 후삼국 통일 이전 전쟁 얘기는 여기 말고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후삼국 통일 과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요 다음의 얘기 다 왕건 재위기 때 있었던 일일 거 아니에요. 후삼국 통일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중에 보기에 뭐가 있어요? 공산전투 얘기가 있네. 공산전투 보기에 떡하니 있으니 이게 정답이 되겠다. 2번은 광종인 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고 3번이 뭔가 4번은 성종이고 그죠? 이것도 기본 내용이고 3번이 조금은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자, 일단 태조 왕건은 천수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살펴봤었거든요. 예,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천수라는 연호 사용이라는 거를 사순환 3회차 때 제가 언급해서 살펴보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수덕만세는 뭡니까? 수덕만세는 기본서 98쪽 레벨업에 후고구려. 그럼 뭐야? 궁예. 이 연호로서 언급이 돼 있고 제가 이거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눈으로 익숙하게만 살짝 익혀두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렸었어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답이 되지는 않는 거지. 하지만 언급이 됐잖아. 그죠? 예. 수덕만세를 몰라도 1번을 찍을 수 있는데 3번 수덕만세도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들어가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예요. 자,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번 법원직 문제 중에 한국사 문제 25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이거야 또. 다음 헌법이 적용된 시기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사실 이 문제는 틀렸다 하더라도 뭐 어쩔 수도 없다.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이긴 한데 야,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하는 정도 수준이긴 해요. 예.
가장 지엽적인 문제 패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변경함에 있어서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럼 다 나왔지.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지? 국회의원 3분의 1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래. 당연히 우리 사순환 때 이거 당연히 봤겠죠? 예.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 관련해서 이거 헌법을 주어지고 시기를 물어보는 사실. 그래, 이거 유신체제 때 해당하는 내용 이렇게 골라봐라. 유신체제 헌법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이런 주제다라는 것을 봤었고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보충 문제로 또 사순환 문제로서 이런 것들 봤었다. 자, 이 헌법이 적용된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문제가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보기를 아주 그냥 머리가 뽀개지게 해놨어요. 자, 보자. 일본의 광주 대단지 사건은 법원직 한국사에서 처음 나왔어요. 예. 제가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었냐면은 자, 유신헌법의 배경 시크릿 노트에는 이게 중요도가 떨어져서 정리를 안 했거든. 기본서에는 써놨어요. 그리고 설명도 해드리긴 했어요. 유신체제 출범의 배경에 전태일 분신 사건과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본서에 제가 써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요 사이에 7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은 요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유신체제 배경으로서 7.4남북 공동성명과 탈냉전, 닉슨 독트린 이런 것은 이거 뭐 무슨 어느 강사나 다 찍는 거 이거 뭐 다 봤었던 내용이죠. 그렇지? 그래. 유신체제 배경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이건 배경이에요. 이전이에요. 이것도 배경 이전이야. 전태일 이것도 이전이에요. 그래. 1, 2, 4번을 오답으로 제낄 수 있는데 1번이 약간 지엽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3번을 찍기에 조금 이상하다. 유신체제 적용된 시기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것도 유신체제다라는 주제로 보기에는 맞긴 한데 이걸 주요 수험의 포인트로 잡지는 않거든요. 이거 줄여서 국보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한번 보자. 그런 게 있었나요? 자, 유신체제 쭉 이어지죠? 박정희 죽은 이후에도 유신헌법이 이어지긴 했었어. 자, 신군부가 등장했다. 12.12 사태로 전두환 노태우가 등장한 거죠. 그렇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국보위 출범했어요. 그리고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네. 근데 뭐야?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러니까 뭐야? 아직 유신이에요. 이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활지하 개헌으로. 그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유신헌법으로 먼저 대통령이 되고 헌법 개정하고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거야. 그리고 기본서에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국보위. 그지? 그리고 나서 8차 개헌이야. 그러면 요 전에 뭐단 얘기예요? 아직 유신이다 그 얘기지. 유신헌법이다. 예, 요렇게 우리가 파악해 봤었다. 그래. 그래서 요 문제는 자, 소거법으로 그지? 소거법을 적용해서 3번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전두환인데 여기서 멈칫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나 높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자, 밑줄 친 신이 속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고 쭉 길게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파악할 수 있냐? 보니까 이미 적자이고 뭐 3년 상복이 어쩌고 뭐 동등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보니까 예속 논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3년 상복을 입을 것인지 1년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한 내용이잖아. 그러면 예속 논쟁에서 붕당, 예속 논쟁의 주장의 붕당은 어떤 건지 자, 우리 이거 당연히 문제 풀어봤어요. 사순환 6회차 때 이런 거 봤었어요.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 그래, 이런 주장을 했었다. 이 속한 붕당, 신이 속한 붕당. 그러면 예속 논쟁에서 서인인지 남인지 구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서인인지 남인지 구분하는 거, 이건 뭐 그대로 나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예, 보기만 살짝 바뀐 것이. 자, 여기서는 지금 남인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파악할 수 있겠지요? 그죠? 예. 상복, 3년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다. 이거는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남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 기해예손과 관련한 남인을 찾는 문제. 똑같잖아. 기해예손과 관련한 남인을 찾는 문제. 똑같잖아요. 완전 뭐 적중이지 뭐 그대로 나온 거지. 자, 그래서 환국과 관련한 내용까지 언급이 됐으니까 환국과 관련한 기사환국 때 남인이 승리했구나 라는 걸로 보기를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치? 이건 서인이고요. 서인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분열됐었죠. 시크릿 노트에 이렇게 뭐 다 정리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인목대비 폐위를 주장하면서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것도 역시나 서인.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것도 서인. 그치?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 그죠? 조식, 서경덕 이런 이황의 학파. 기존의 조식, 서경덕 학파와 같은 동인이었었다가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서 이쪽이 이황이었었고 이쪽이 조식 이었었죠. 예. 그와 관련한 학파 얘기. 성혼의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인은 이와 성혼이었었는데 이가 노론이고 성혼이 소론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서인 중에서는 소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파악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봤었어요. 예,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원직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이 법원직 한국사라는 게 이게 기존에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았었거든. 이 정도로. 근 한 10여 년간. 근데 이게 확 갑자기 어려워졌다. 예, 폭탄을 우리가 안게 되었구나. 근데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서 풀 수가 없네. 야, 이런 것까지 나와. 막 7급 문제 수준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이거야. 공부한 사람들은 결국 될 놈 되리다. 그렇죠? 아무리 법원직 한국사 문제가 어렵다 한들 착실하게 공부한 학생 앞에서는 그래 90점 만점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